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무심히, 때로는 버겁게. 그런 일상 속에서 문득 멈춰 서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문장들은 작가 박완서가 남긴 말들입니다. 그녀는 삶의 끝자락을 지나는 마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깊은 감정을 문장 하나에 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인생의 지혜를 하나씩 꺼내봅니다. 소란했던 하루를 잠시 내려놓고 마음 깊은 곳으로 함께 걸어가 봅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오늘을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마음속에 찬 바람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늘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늘 곁에 있고 늘 우리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언젠가라는 말로 오늘을 미뤄둡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를, 고맙다고 인사할 타이밍을, 또 한 번의 웃음을 늘 내일로 미뤄두죠. 그런데 박완서 작가는 말합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을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이 말은 무섭거나 슬프게 들리기보다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지금이 제일 소중해라고 말해주는 것 같달까요? 그래서 오늘을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걸까요?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하루. 늘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조금 더 진심을 담는 하루면 된다는 이야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혼자 밥을 먹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한 통 걸고 오래된 친구에게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늘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뒀던 일기를 오늘은 딱 5줄이라도 써보는 것. 그러다 보면 하루를 잘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하루들이 쌓이면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문장도 언젠가는 따라오겠죠. 박완서 작가의 문장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종착지를 말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국 떠나야 하는 길 위에 있지만 그렇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나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조용히 다독이는 말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혹시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 더 마음을 다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사랑해도 괜찮고요. 오늘 하루의 끝에 참 잘 살았다. 그 한마디를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괜찮은 인생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문장을 함께 했습니다. 삶을 더 단정히, 더 정성스럽게 바라보게 만드는 말이었죠.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과 거리, 그 미묘한 감정을 꿰뚫는 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했기에 아팠고 부모였기에 더 힘들었던 순간들.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었던 그녀는 부모라는 이름에 담긴 슬픔과 다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 내 뜻대로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간섭하게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끌어안으려 합니다. 그러다 문득 자식이 점점 멀어질 때 마음이 아파지고 억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은 그 모든 부모의 감정을 껴안으면서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소유하지 말고 응원하라고. 기댈 존재가 아니라 지켜봐줄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 늘 우리를 흔들게 했던 건 돈보다 자존심이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누구보다 가난한 시절을 오래 겪었지만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건 아니다. 다만 비굴해질까봐 두려웠다. 우리는 살아가며 돈이 없어서 서러운 순간보다 존엄을 잃을까 두려운 순간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물질보다 마음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려줍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렇게 살아낸 한 사람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희미해질 거라 했지만 어떤 그리움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누군가를 잃고 어떤 시절을 보내고 돌아갈 수 없는 자리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남겨둔 자국을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움이 깊을수록 삶도 깊어진다. 그리워한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단 증거이고 마음의 뿌리가 단단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잊지 못하는 밤, 흘러가는 계절 속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얼굴 하나에 눈물이 고이는 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그리움이 슬픔만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 한 줄이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나이 든다는 건 꼭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나다워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남의 시선보다 이제는 나답게 살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전엔 잘 보이려 애썼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스스로를 놓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나로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걸. 그래서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는다는 것이 참 좋다. 점점 나다워지고 있으니까. 앞서 우리는 나이 든다는 것이 점점 나답게 변해가는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남을 흉내 내려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온함을 배워가는 순간들이죠. 그런데 그런 평온함조차 상처 한 조각 없이 도달하긴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보이지 않았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온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따뜻해졌으니까요. 그래서 박완서 작가는 말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 상처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 이 말은 어쩌면 살아온 세월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조용한 포옹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일까요? 박완서 작가의 글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에 스며듭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 여성으로, 엄마로, 작가로 살아낸 시간들이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삶의 진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처럼 살지 않더라도 그녀의 문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삶의 조각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문장 덕분에 조금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